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수컷 토이 푸들하고 16개월 같이 살면서 발생된 모든 비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21년 4월 19일생 이 토이 푸들을 같은 해 7월 3일 입양해서 지금까지 16개월째 같이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반려동물은 생전 처음이고요. 그래서 같이 살면서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구나. 사람은 동물과 함께 할 때 사람도 더 풍요로워진다. 어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평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리는 수컷인데 감성이 매우 섬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나 다른 식구들 특별히 귀찮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알아서 잘 헤아려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평일에는 제가 일과를 마치고 나서 인근 공원에서 같이 운동을 하는데 너무 호흡이 잘 맞았어요. 한 2시간가량 이렇게 운동하는데 아주 완벽한 운동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한번 정리하려고 하는데 일단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뭘 먹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보리는 여러 번 밝혔는데 비건식을 합니다. 비건식. 그래서 우리가 먹는 콩과 잡곡이 섞인 현미밥 그냥 같이 먹습니다. 이게 보리의 주식이고요. 그 다음에 야채, 과일, 견과류 다 같이 먹습니다. 간이 된 거는 안 먹이고요. 단 것도 전혀 안 줍니다. 그래서 가령 김 같은 것도 보통 포장된 조리김은 그게 간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기름 발라 구운 김은 기름 때문에 이런 거 안 먹이고요. 저희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생김을 그대로 구워서 먹는데 이거 굉장히 잘 먹습니다. 보리가. 그래서 보통 김 큰 거 한 장 요게 딱 한 정량입니다. 블루베리, 양배추, 파프리카, 옥수수 이거 전자레인지로 살짝 구운 거 이런 거 엄청 잘 먹고요. 특히 이제 아침에는 사과를 이제 같이 먹는데 요즘 거의 매일 같이 먹습니다. 사과. 이제 보통 크기 사과 한 3분의 1쪽 정도 먹여주면은 잘 먹습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보리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중에 한 부분이고요. 아침에 사과 먹는 시간.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이제 앉아서 기다리고요. 좀 늦으면 빨리 달라고 막 보채고 그럽니다. 그래서 간식 같은 경우 처음에는 뭣도 몰랐으니까 비건식 사료를 사서 먹였는데 도대체 저 사료에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고기나 우유나 생선 같은 거 성분이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의심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보리 간식을 만들어 주려고 식품 건조기를 일부러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근, 고구마, 감자, 귤, 감 이런 거 우리가 먹는 거 그거 일부를 건조시켜서 줬더니 대박입니다. 엄청 잘 먹습니다. 오늘 아침 같으면은 배추 건조한 거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 모든 음식에는 포도당이 다 들어있죠. 그 포도당이 바로 당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건조를 해버리면은 마치 설탕물을 조리는 거하고 같기 때문에 당분이 훨씬 증가하죠. 그래서 잘 먹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실험적으로 해봤더니 대박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요는 보리가 먹는 비용을 산정하기 상당히 힘드는데 그래서 우리 먹는 것 중에 일부를 그냥 주는 거니까 얘가 지금 성견인데 지금 체중이 3.6kg고 그래서 많이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먹는 비용 한 10만 원이면 충분한 것 같고요. 10만 원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얘가 좋아하는 비건식 간식이 하나 있어서 이제 간식으로 하나 주긴 주는데 연간 비건식 사료 비용 한 8만 원이면 충분하고요. 그래서 1년 양식비 18만 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양 초기에는 보리 장난감 이것저것 꽤 사줬습니다. 아직까지 잘 갖고 놀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장난감 비용이 이제 안 들죠. 그래서 그것도 장난감 비용도 지금까지 총 들어간 게 한 10만 원 정도면 족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것도 넉넉히 잡은 것 같은데. 비싸다고 당연히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종류를 많이 사줬는데 하여튼 1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또 지난 겨울에 그때가 이제 제 보리 입장에서는 첫 겨울인데 같이 운동을 하러 나가는데 눈 덮였을 때 그럴 때 눈길을 같이 띄고 그랬는데 특히 푸들이 추위에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또 이제 이것저것 사줬는데 주로 홈쇼핑 이용했는데
가령 뭐 비옷도 사고 막 그랬는데 비옷은 한 번도 사용 못 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한 번 사면 수년 동안 입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가령 뭐 옷값이 이렇더라고요. 며칠 전에 동네에 그 신규 오픈한 애견용 용품점이 있어서 하네스나 하나 새로 사려고 이제 우리 섹시랑 같이 보리 데리고 이제 갔는데, 와, 주인분이 보리를 완전히 그냥 막 식사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그냥 막 반갑다고 막 환영 인사하고 말이죠. 자기 가게 최고 인기 간식이라 하면서 이제 닭고기 간식도 보리한테 막 주고, 근데 보리는 안 먹죠, 당연히. 예, 물도 따라주고. 그래서 이 개를 가장 환영하는 것이 바로 애견용품점 아니겠는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워낙 보리한테 잘해주니까, 예, 고마워서 하네스 외에 겨울용 패딩 점퍼도 하나 이제 샀습니다. 사실은 없어도 되는데 말이죠. 25,000원인데 우선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 옷값 총 비용 한 10만 원이면 충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 타고 딴 데 이동할 때 애견용 카시트가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 사고, 이거는 우리 둘째 아들이 샀기 때문에 얼마인지 모르겠고요. 예. 그래서 한 5만 원 하겠죠. 캐리어도 한 5만 원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전용 방석도 있고 그 집에 쓰는 거 이리저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래 사용하니까 하여튼 평생에 한 번 지출되는 비용일 수도 있고요. 또 고정비로 들어가는 것이 가령 전용 화장실 있잖아요. 그 플라스틱 재질인데 뭐 이런 거 전부 다 합쳐서 글쎄 한 10만 원 썼을려나?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두어 달에 한 번 정도 미용을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동네 애견 미용실 이제 이용했는데 그때 1회당 5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미용실에 갔다 오니 이게 보리가 뭔가 모르게 상당히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모르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그 후에 이제 이발 도구를 세트를 사갖고는 우리 집 섹시가 집에서 직접 미용을 해줍니다. 처음에는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 보리도 힘들고 막 모양도 울퉁불퉁하고 뭐 이상하게 됐는데 한 2번, 3번 정도 했더니 지금 완전히 고수가 되어버렸어요. 미용 고수가 돼서 미용실에 간 것보다 더 이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리도 신통하게 미용 다 끝날 때까지 조용히 앉아서 얌전합니다. 잘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용비는 따로 들지를 않습니다. 어차피 미용 시간에 보리하고 같이 교감하면 되는 거니까 집에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털이 날리니까 청소기 돌리는 거는 주로 이제 제가 하는 편이죠. 그렇습니다. 운동하고 오면은 이제 발 씻겨주는 게 중요하고요. 입 주위하고 항문 주위도 이제 씻겨주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드라이로 말려줘야 하고요. 근데 이런 건 돈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대략 2주일마다 이제 목욕을 시켜주는데, 이게 이제 전용 샴푸도 있고요. 이거 비용이 이제 있어야 되고, 또 치약 가지고 칫솔질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합쳐서 연간 한 5만 원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샴푸, 치약 이런 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보리가 아파서 병원에 간 적은 없습니다. 예, 다행히 없습니다. 체중 3.6kg인데 이게 이제 토이푸들의 완전 다 자란 성견의 표준 체중이라 그러고요. 얘가 지금 산길 달리고 하면 엄청 잘 달립니다. 지금 저는 도저히 못 따라가고요. 근데 이제 주기적으로 먹는 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장 사상충 약이라고. 이건 이제 정기적으로 먹는데 그래봤자 1년에 한 18,000원 정도 지금 그렇다고 확인했고요. 또 이제 예방접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접종이 2종류가 있습니다. 입양 당시에 대략 한 5번 정도 종합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갓난 아기 때 맞는 거죠. 그거 이제 평생에 한 번 맞는 걸로 아는데 그거 전부 다 맞는데 그때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가량 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확인한 거고요. 이거 제가 결제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입양 비용은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매년 주기로 맞는 게 있는데 광견병 예방주사 같으면은 정부가 지원하는 기간에 맞으면은 한 수천 원 하면 되고요. 그게 무시해도 되고. 또 단골병원에 저희들 이제 등록을 해둬서 계속 거기서 알아서 이제 문자가 오거든요. 예방주사 이런 거 예방접종하라고. 그래서 다른 예방주사도 아마 1년에 한 두세 번 이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데리고 와서 예방주사 한 방 맞췄는데 2만 원 안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기 강아지일 때 대략 한 25만 원 정도 별도로 한번 들고요. 그 외에 추가로 연간 의료비 한 10만 원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보리와 관련된 비용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더니 입양 후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합계 한 70만 원 정도 되고요. 예? 지금까지. 그 다음에 이 70만 원의 주된 구성 비용을 보니까 장난감 한 10만 원, 옷값 한 10만 원, 뭐 카시트, 카캐리어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한 10만 원, 뭐 화장실 등등등 다 합쳐서 한 10만 원 이렇고요. 그 다음에 입양 당시 이제 생애 첫 맞는 그러니까 종합 예방 접종 이거 뭐 평생에 한 번 정도 맞는 거 한 25만 원. 이 가격은 막 지역마다 동물병원마다 다 다르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지출한 게 이 정도라는 것이고 이제 변동비 즉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이게 중요하겠죠. 이것도 연간 35만 원 이내인 것 같습니다. 먹는 비용 한 18만 원, 뭐 샴푸, 치약, 칫솔 뭐 이런 것 한 5만 원, 연간 의료비 한 10만 원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병이 걸렸거나 사고를 당해서 특별 의료비 발생하는 것은 제외되어 있고요. 아직까지는 저희는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그 입양 직후에는 배변 위에서 이제 패드도 사서 써야 되죠. 그때 이제 패드 비용이 발생했는데 요즘은 이거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여행 같은 거 갈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두 장 이제 가지고 다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이푸들이 반려견으로 식구가 한 명 늘었을 때 처음에 목돈으로 대략 한 70만 원 지출된 것 같고요. 정기적으로 연간 한 35만 원 이내 이제 지출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그 사람마다 지역마다 차이가 매우 많을 것 같습니다. 미용 서비스를 이용을 한다면 적어도 연간 한 30만 원 정도 추가 발생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신발도 신겨주려고 사고 그랬었는데 결국 그거는 신발은 반품을 해버렸거든요. 연관이 보리가 엄청 불편해하는 것 같고 저걸 신고 산길을 달린다는 거는 완전히 이거는 부자연스럽고 넌센스. 그래서 완전 불필요해서 그냥 반품해버렸고 아마 신발은 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필요가 없다고. 예, 그래서 일단 이제 그 보리가 불편하지 않게 필요한 거 갖추고 과소비하지 않는 거고 당연히요.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하면 토이푸들 성견이 우리하고 같이 1년을 같이 살아가는 비용 한 35만 원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고요. 별도로 목돈으로 한 70만 원 정도 지출된다. 여기에 입양비는 별개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리 같으면은 주식으로 사료를 안 먹고요. 우리가 먹는 비건식을 그대로 먹는다. 뭐 그러니까 하여튼 특히 지금 최근에는 특별히 돈이 지출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뭐 보리한테 지출 특히 아끼는 거 아닙니다. 예, 뭐 필요하면은 지출은 뭐 당연히 이제 할 수 있고요. 즐겁게 하죠. 근데 불필요한 지출은 당연히 안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 고기류나 간식이나 뭐 우유 같은 이런 거는 그냥 저도 안 먹입니다. 예, 또 보리도 먹질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사료비 같은 거는 사실상 거의 들질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사진처럼 말이죠. 문재인 씨가 기르던 풍산개 한 쌍을 사실상 파양을 하고 지금 내쫓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결국 돈 때문이잖아요. 구질구질하게 이런저런 그 말은 많은데 결국 돈 때문 아닙니까? 개 생활비로 매월 250만 원, 연간 3천만 원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거 안 들어준다고 내쫓아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보리의 1년 생활비 35만 원과는 차이가 나도 너무 나지 않습니까? 저게 뭐 귀족입니까? 그래서 정말 이쁘고 똑똑한 우리 조수진 의원께서 국방부에 사실 확인을 했더니 국방부의 군견 사육비가 매월 한 13만 6천 원 정도 이렇게 든다고 합니다. 이것보다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차한 말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지만 결국 개를 핑계로 국가에 대해서 매월 250만 원 달라는 것이고 이거 안 준다고 기르던 개를 내다 버린 거 이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문재인에게 개라는 것은 돈이 될 때만 가치가 있고 돈을 써야 한다면 그냥 무가치하니까 그냥 갖다 버린다는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개의 입장을 지금 전혀 고려하지를 않았습니다. 예? 개는 문재인에게 정을 주었을 텐데 이거를 배신한 거 아닙니까? 아니 새끼 강아지를 어미개와 생이별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상가족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이제 풍산개의 입장에서는 아니 같이 살던 사람에게서 버림받았고 새끼하고 어미가 생이별하는 그런 두 가지 상처를 지금 동시에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보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뭐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영특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가령 식구들 귀가 시간을 대략 알고 있습니다. 얘가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귀가 시간이 다가오면 그냥 현관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딱 귀가를 하면은 이상하게 눈치채더라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환영인사 프라이드가 이거 대단합니다. 그냥 막 좋다고 꼬리 흔들고 막 뛰어다니고. 그래서 개의 속성은 같이 살던 사람과 교감이 매우 강한데 이거를 지금 돈 때문에 내다 버린 것으로 보인다. 아니 돌려주려면 새끼 강아지도 같이 보내야지 왜 생이별 시키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거 일종의 동물 학대 아니냐 싶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만 했지 동물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는 대단히 잔인한 본성이 지금 드러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문재인은 퇴임 직전에 스스로 연금도 올리고 거기에 세금도 안 내도록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화가 지금 머리 끝까지 솟아오르는데 지금 욕설의 십자포를 날리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연금 소득에 세금 내잖아요. 저도 연금 받고 있지만 세금 냅니다. 근데 지는 뭔데 세금 안 낸다는 겁니까? 지가 뭐 귀족입니까? 그래서 문재인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 저거 국민이 다시 바꾸어서 세금 내도록 해야 할 겁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때 공화국이기 때문에 왕이나 귀족 따위는 없고요. 모두가 평등한 것이고 민주라는 말의 본질은 민, 즉 국민이 주인이니까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의원이건 판사건 전부 다 공무원들은 주인인 국민이 부리는 모섬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민주공화국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태원 참사에서 가장 문제점이 제가 볼 때는 관할 그 전임 용산경찰서장 이임재의 그 완벽한 직무유기 행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112 상황관리관 그 여자 문제는 지금은 다루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임재 이 사람은 참사 당일 무슨 짓을 했느냐? 저녁 9시 47분에 그 삼각지에 있는 식당에서 나가는 모습이 CCTV로 확인이 되었고요. 참사 현장에 있는 참사 현장 바로 건너편이죠. 이태원 파출소에 그날 밤 11시 5분에 도착한 사실도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참사 현장을 지휘할 현장 책임자인데 1시간 18분 동안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매우 기이합니다. 진짜 기이합니다.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로는 뭐 도로가 막혀서 차 속에서 시간을 허비했다 그러면서 밤 10시 59분에 지금 뒷짐지고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는 모습이 지금 또 CCTV에서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행적이 너무나 이상해서 말이죠. 제가 어저께 밤에 다시 그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간 목적은 이겁니다. 제가 직접 제 발걸음으로 삼각지역과 이태원역을 걸어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제가 걸어봤더니요. 삼각지에서 녹사평역까지는 1100m 나왔고요. 제 걸음으로 10분 걸렸습니다. 저는 물론 좀 빨리 걸었습니다. 빨리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녹사평에서 이태원까지는 600m인데 5분 걸렸습니다. 5분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걷는 도중에 중간중간에 그 버스 정류장에 나오면은 인증사진을 제가 찍었고요. 그 다음에 그 녹사평역을 지나가는데 90m 구간인데 그게 신호대기에 걸려갖고 그래서 신호대기 시간하고 인증사진 찍는 시간 다 합치니까 대략 한 5분 정도 걸렸다 이겁니다. 저 삼각지 녹사평역 10분, 녹사평역 이태원 5분 이거는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등산 어플로 제가 작동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산행할 때 그 거리 측정하고 시간 측정하는 거 제가 거의 뭐 한 10여 년 사용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겁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잡아도 20분 이상 안 걸립니다. 이임재는 저보다 훨씬 젊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현장 책임자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삼각지에서 빠르게 걷기 시작했다면 10시 7분 이전에 충분히 참사 현장에 도착 가능했다는 겁니다. 늦어도 10시 7분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면서 필요한 보고도 받고요. 필요한 지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라고 공용폰을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임재는 이 골든타임 시간에 그 청년들이 밤 10시 15분부터 지금 압사되어서 죽어나가는 그 순간을 앞두고 말이죠. 도대체 현장 지휘 책임자이고 엔드 상급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그런 책임자인데 지금 그 대통령실은 소방청에서 보고를 해서 이제 가장 빨리 이 시간을 인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을 인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그 바로 관할 책임자가 이임재니까 전화를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도 않고 이 전화 걸면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그 친구들 사이에 아니면 뭐 지인들 사이에 전화 걸었는데 안 받아 이거하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전화 받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전화를 받지도 않고 다시 리콜백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화를 하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 뭡니까 이게? 전화 받을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다시 확인할 의무도 이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고의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직무유기한 겁니다. 이거 고의의 직무유기 확실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지금 대통령실이 전화를 왜 했겠습니까?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빨리 조치해라. 지시하기 위해서 전화했지 않겠습니까? 예? 장난하려고 전화한 거 아니잖아요. 안부 전화 물어보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황 보고 하기도 싫고 또 명령 받기도 싫으니까 아예 전화를 안 받아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고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이임재는 아무것도 공식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에 뭐 그 상황 보고서에 거짓말 한 거는 변론으로 하고요. 이거는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으니까 변론으로 하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로 참사가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차 속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테고요. 잠자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핸드폰 갖고 놀았겠죠. 대통령실 전화는 안 받고 도대체 누구랑 문자질이나 카톡질이나 아니면 저것분끼리 대화방에서 무슨 역적 모의질을 했는지 누구에게 사적 보고를 했는지 누구의 사적 지시를 받은 것인지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용폰 대신에 역적질 모의하기 위해서 사적 폰을 사용한 거 아닌지 이것도 의심이 강하게 든다는 겁니다. 수년 전에 힐러리가 국무장관 시절에 공식 이메일, 미국 국무부 공식 이메일 사용 안 하고 개인 이메일 사용한 것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머슴들은 공용폰을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활동한 것이 다 기록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걸 가지고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거 경찰국 만들 때 반대하면서 단체로 반란질을 했던 일부 반란 경찰 무리들이 이임재도 여기에 가담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저것끼리 사적 폰으로 역적 모의한 거 아닌지 진짜로 경찰대 호남 마피아가 정말로 있다는 것인지 이거 경찰이 수사로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감사원이 특별감사 아주 빡세게 해서 모조리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입니다. 저 더불어민주파괴당 어떤 그 쓰레기 하나가 뭐 소리를 꽥꽥 질러 제끼면서 아니 해수부 공무원 죽은 거는 감사하면서 이태원에서 지금 수백 명 죽은 거는 왜 감사 안 하냐고 생지랄을 하던데 감사원이 경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감사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밝히기를 바랍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점검하는 그 회의 주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30여 분간 정말 중요한 말을 남긴 것 같습니다. 이거 유튜브로 다 보실 수 있는데 저는 그 아주
집중해서 30분 다 봤는데 그 내용 정말 훌륭한 내용이고요. 100% 공감이 됐습니다. 매우 훌륭한 그 수준 높은 뭐 강의 비슷한 그런 걸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어떤 그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매우 중요한 거 딱 떠오르는 게 이겁니다. 112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 범죄 현장 또는 참사 현장에서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는 피해자의 어떤 그 신호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은 어디서 그 사고가 났는지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경찰은 알 수가 없는데 112 그 신호가 오면은 이제 경찰이 알 수가 있죠. 그 지역을. 그래서 그 어디에서 범죄나 사고가 터졌는지 알 수가 있어서 112 신고가 오면은 그 장소에 이제 출동하는 것이 112 기능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112는 어떤 그 특정 그 범죄 장소나 참사 장소에 출동하는 것이 본질인데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는 사고 발생 적어도 4시간 이전부터 10시 15분에 본격적으로 이제 사망하기 시작했다면 그러면은 지금 이미 저녁 한 6시 그 전서부터 이미 경찰에 그 치안경찰 배치되어 있었잖아요. 있었다는 겁니다. 그 숫자도 이게 나오는데 몇 명이 그 배치되어 있었는지 숫자는 나오는데 제가 기억이 없고요. 최소한 수십 명, 한 100명가량 하여튼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경찰이. 그러니까 이거는 112 신고 시스템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참사 진행 과정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점을 그 정확하게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112 접수됐다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처리된다 하더라도 경찰이 현장에 가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 요 상황관리관의 책임은 전혀 다릅니다. 요거는 그와 다릅니다. 112 신고 여부 상관없이 이미 현장에 경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경찰이 만약에 숫자가 적어서 부족하다면 정원 요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거는 현장에 있는 경찰의 의무이고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현장 배치된 경찰, 요 치안경찰을 말하는 겁니다. 수사경찰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요. 전혀 다른 것이고. 그래서 그 치안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현재 진행 중인 급박하고 명백한 위험 상황에서 모인 군중을 강제 해산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고 그거는 별도 법적 근거나 권한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찰청장 등의 어떤 그 지시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 모인 군중이 스스로 해산하고 싶어 하는데도 해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급박하고 명백한 위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장에서도 추가 인원 유입 차단하는 그게 바로 위험 예방 조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도 본 것처럼 그러니까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인원이 대소 올라오지 못하게 새로 인파가 유입되지 못하게 그래서 3번이나 4번 출구로 나가도록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권한이 있고 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도로, 넓은 그 도로를 한쪽 방향만이라도 차단을 해서 그래서 그 밀집도를 낮춰주는 작업을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그걸 왜 안 했느냐. 이걸 안타까워하는 그런 그 말씀이 주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임제의 완벽하게 성공한 직무유기가 지금 다시 문제가 된다 이런 점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진다는 겁니다. 야, 이임제 자네 도대체 왜 그렇게 한 거야? 자네 정말로 경찰대 호남 마피아 역적 패거리야? 그거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는 112 상황실장하고 현장 책임자인 전 용산경찰서장 그 이임재 이 두 명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가장 크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가령 서울청장 같으면은 이임재가 아주 11시 36분인가 아주 늦게 보고를 했다는데 저는 그거는 넉장 보고가 아니고 보고를 안 한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거는 넉장 보고라는 것은 5분 10분 늦게 보고하는 게 넉장 보고지 벌써 지금 11시 36분에 보고한 거는 보고 안 한 거라는 겁니다. 하여튼 서울청장 같으면은 보고 받자마자 바로 출발하면서 이동 중간에 전화로 필요한 지시를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 기동대가 그 이후로 계속 지체 없이 투입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장한테는 무슨 책임을 묻습니까? 또 경찰청장한테도 무슨 책임을 묻습니까? 보고가 안 되는데. 예? 말하자면은 중간에 있던 어떤 그 책임자가 지금 역적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도 강조한 것이 이렇게 보고가 동시에 상급자에게 촥 퍼질 수 있도록 하라. 이거 방안 검토하라. 이걸 지시를 했고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중간에 있는 놈이 뭉개버리면은 보고가 안 올라가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복수로 동시에 전파되도록 보고가 전파되게 하라.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서울청장이나 경찰청장에게 무슨 책임이 있는지 매우 의문입니다. 아직 드러난 책임 사유는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드러나면 당연히 책임 물어야 하는 것이고요. 예? 책임은 책임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예? 그게 개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상민 장관 당연히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고요. 저거 뭐 사퇴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 기회에 예? 장관의 권한을 더 강화를 해서 예? 일정한 그 경찰 통제 가능하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입니다. 도대체 중간 간부들이 보고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완벽하게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면은 이게 반란질인데 예? 이런 거 할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직접 경찰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예. 결국 이 임제 등의 직무 유기질은 반란의 일종 아니냐. 이게 사람을 살해하는 수단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부작위 살인죄로 사형 집행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정당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예. 문재인은 해수부 공무원이 근무 중 서해 바다에서 실종돼서 북한군에게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되도록 이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또 월북 그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구조 의무 있는 자가 구조하면 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두기 때문에 죽었다면은 이거는 매우 잔인한 살인 방법 아닙니까? 귀순 의사를 자필로 밝힌 북한 의부 2명을 안대로 가리고 포승줄로 묶은 다음에 손목에는 다시 케이블 타이 해버리고 이렇게 질질 끌고 가서 강제 북송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형당했다고 이제 보도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 강제 북송 과정도 매우 잔인한 살인 방법 아닙니까? 이거는 모두 국민을 살해한 것이다. 머슴이 주인을 살해한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과 그 공범들은 살인죄로 처단되는데 사형 집행이 가장 정당한 심판이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재인은 수많은 중대 범죄로 지금 수사 선상에 올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속히 구속되기를 학수고대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